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버프 스포츠 분석관 유광수입니다.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사태로 좀 빠르게 개막한 EPL 비롯해 다양한 유럽 리그의 그런 분석을 여러분들 전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EPL 먼저 보시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브라이턴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저희 S버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먼저 브라이턴은 얼마 전 뉴캐슬 원정에서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무려 3대0 대승을 하게 됐는데요. 자책 측면 공격수 릴 모페이 선수가 초반 2골 그리고 한 도움을 기록하며 뉴캐슬을 상대로 좀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릴 모페이 도움을 받아 최전방 우리 20살의 아론 코놀리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3대0 대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개인적으로 우측 측면 타이크 램프티 선수. 정말 빠르고 돌파력이 좋은 선수들로 브라이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뒷공간을 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공격력을 버텨줄 수 있는 이번에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돌아왔죠. 벤 화이트 선수. 벤 화이트 선수는 볼 탈취 후 빌드업을 통한 빠른 공수 전환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이렇게 좀 어리고 빠른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브라이턴, 그리고 그에 맞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요, 그 빠른 공격적이고 빠른 역습을 가진 크리스탈 팰리스를 맞아 1대3 패배를 하게 됩니다. 브라이턴과 좀 다른 스타일이지만 어쨌든 거의 빠르고 공격적인 모습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하 선수를 맞아서 우리 센터백 맥토미니는 아무것도 못하고 3골을 연달아 내어주게 되면서 충격적인 1대3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다시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빠른 공격에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맨유는 맨유입니다. 바로 이어진 리그컵에서 루튼타운 FC를 맞아서 주전들의 활약으로 3대0 대승을 하게 됩니다. 무려 그린우드 그리고 레시포드, 마타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번에 합류한 페르난데스 선수. 맨유는 맨유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 S버프도 원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어서 분데스리그의 뮌헨글라드바흐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드립니다. 26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이루어진 경기인데요. 저희 S버프는 홈팀 뮌헨글라드바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뮌헨글라드바흐 팀은 일단 압박이 좋고요. 그리고 플레이 선수와 튀랑 선수가 투탑으로 함께 나왔을 때 이 둘의 공격적인 호흡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팀은 3대0으로 패배했지만 이 둘이 교체되어 나왔을 때 둘의 호흡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뮌헨글라드바흐 팀 자체가 측면보다 중앙에서 이 둘에게 연결해주는 패턴이 잘 연습되어 있기에 저희는 뮌헨글라드바흐의 승리를 예상하고요. 그리고 그를 상대하는 우니온 베를린은 지난 시즌 안데르손 선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우리 측면 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인 그 강점인 팀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안데르손 선수가 이번에 쾰른으로 이적하면서 크로스에 이은 마무리가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전체적인 활동량은 굉장히 많으나 그에 비해 결정적인 키패스와 득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 S버프는 홈팀 뮌헨글라드바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이루어지는 경기죠. 레버쿠젠과 라이프치히의 경기, 강팀과 강팀의 경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일 큰 경기일 텐데요. 먼저 홈팀 레버쿠젠부터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레버쿠젠은 역습 상황에서 빠른 공격 템포로 상대를 공략하는 굉장히 매력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수비보다는 중원을 기점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고요. 대신 잘 풀릴 경우 시원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수비적인 팀을 만나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라이프치히입니다. 얼마 전 마인츠전에서 우리 은메페 황희찬 선수가 출전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팀 압박과 공간 활용 능력이 정말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왜 라이프치히가 베르너 선수 대신에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라이프치 팀은 팀 자체 선수들이 전부 많은 활동량을 좀 보여주는 팀입니다. 측면에서 그리고 이선에서 빠른 공격 전개로 풀어주는 모습이 매력적인 팀이고요. 정말 뭐 두 팀 다 모두 공격적이고 득점력이 있는 만큼 어려운 예측입니다만 홈이라는 이점을 가진 레버쿠젠의 승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애국 배팅도 잊지 마세요. 애국 배팅 매력적이잖아요. 26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이죠. 마인츠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 또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인츠는 지난번 황희찬 선수를 대동한 라이프치히에게 3대1로 패배를 당했죠. 하지만 지난 시즌의 주역인 콰이손 선수, 마테타, 오니시워 선수를 비롯해 기존 선수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조직력과 공격수들의 개인기는 굉장히 좀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수비력은 조금 아쉬워요. 마인츠의 수비 라인, 라이프치히의 빠르고 저돌적인 공격수들에게 측면을 많이 내주고 좀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자기 진영에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반칙이 많았고요. 그리고 볼을 탈취한 후에 빠른 공격 전개가 안 돼서 많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선수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개인기량이 뛰어난 팀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1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승격했지만 아쉽게도 프라이부르크에게 2대3으로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수비부 강 차원에서 아스날의 콘스탄티노스 선수 그리고 하노버의 발데마르 안톤 선수를 영입했고요. 이 팀의 장점으로는 빠른 측면 공격과 그리고 빠른 공수전환, 특히 디다비 선수의 저돌적인 움직임이 좋지만 단 허리 라인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두 팀 모두 각 장단점이 있어 쉽게 승패를 예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스탯을 살펴보셔서 평균 득점이 많은 슈투트가르트냐 아니면 조금 더 지난 시즌에 선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더 뛰어난 조직력의 마인츠냐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어봅니다만 저는 홈팀 마인츠에게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보겠습니다. 밤 10시 30분 이루어지는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도르트문트 경기도 분석해드립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유니온 베를린에게 1대3 승리를 했었죠. 이선인 그레고리슈 그리고 바르가스 선수, 교체로 투입됐던 안드레 한 선수까지 미드필더 자원이 모두 득점을 할 정도로 이 팀 미드필드 자원이 좋습니다. 그만큼 중원의 짜임새도 좋고요. 그리고 측면 공간을 활용한 모습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꿀벌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미덴글라드바우의 원정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했고요. 정말 저는 이 라인 정말 이번 시즌 이 라인 기대됩니다. 메니에 위첼, 벨링햄, 아자르 선수까지 이어지는 이 중원이 정말 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키포인트로 보여주자면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적은 윙백 토마 메니에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키도 큰데 수비력도 좋아, 밸런스 좋아, 스피드 좋아, 공중볼 처리 잘해, 그리고 센터백까지 볼 수 있어. 다양한 포지션까지 소화 가능한 이 선수, 이번 경기에 키포인트를 가진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두 팀의 기량 차이도 있고 팀 밸런스에서도 저희 S버프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밤 10시 30분 이번 시즌 이제 일부로 올라온 아르미니아 빌레필트 팀과 쾰른 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인 아르미니아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2부에서 1위로 습격한 팀입니다.
1위로 승격한 만큼 좌우측 측면 공격수의 스피드와 역습은 매력 있는 팀이고, 그리고 중원의 프리에틀 선수가 공수 조율을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승격팀의 고질적인 문제죠. 수비력이 많이 부족해요. 수비 라인의 볼 처리 능력이나 세트피스를 막아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쾰른 팀은요, 저번 시즌 초반 상승세로 시작했으나 시즌 후반 연패하면서 결국 유로파 출전권을 놓치며 동기부여가 안 됐죠. 그러면서 부진하게 되고, 또 부진하면서 경기력의 기복이 매우 심한 팀인데, 이번 시즌 이적한 안데르슨 선수의 제공권, 그리고 헥터 선수의 크로스가 좋으나 아쉽게도 득점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승격팀의 문제, 수비가 불안한 아르미니아, 그리고 측면 공격을 잘한다고 해도 과연 쾰른의 측면 수비가 아르미니아의 측면 공격을 막지 못할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에스버프는 원정팀 쾰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이어서 26일 토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버턴의 경기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개막전에서 메뉴 원정을 맞아 빠른 역습으로 놀랍게도 1대3 시원한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자하 그리고 아예우 선수 투톱이 아주 위협적인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면에 슐룹 선수의 측면 돌파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팀 자체가 압박을 통한 볼 탈취 후 역습이 매우 강한 팀이기 때문에 에버턴은 이 패턴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에버턴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막 원정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가져왔고, 이어 웨스트 브로미치에게 또 5대2 대승을 한 상태로 굉장히 지금 어깨가 굉장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에버턴은 좋은 점이 중원의 알람, 투쿠레, 고메스 선수의 균형이 좋고, 우측의 하메스 선수, 그리고 칼버트 루인, 이 선수가 가장 키포인트죠. 득점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히샬리송 선수가 수비 뒤로 돌아뛰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고, 현재 도움 2개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선수도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부상자가 많고, 하지만 자하, 아예우 투톱의 그 역습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에버턴은 공격력은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는 떨어지지만 또 세밀한 세트피스가 강점인 팀이라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에스버프는 무승부 예측합니다. 네, 다음 경기는 27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펼쳐지는 웨스트 브로미치와 EPL의 뜨거운 감자 첼시의 경기입니다. 홈팀 웨스트 브로미치는 에버턴전에서 2대5로 패배했고요. 웨스트 브로미치는 승격팀으로 역시 수비력은 썩 좋지 않지만 어쨌든 5-4-1 포메이션으로 선수비 후 역습이 주 전술인 팀입니다. 측면에 디앙가나 그리고 페레이라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에버턴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 실점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에버턴 경기 때 퇴장당한 중원의 기브스 선수가 중원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풍 영입이란 말이 이만큼 어울릴 수가 없죠. 첼시입니다. 리버풀 경기에서 센터백 크리스텐센 선수가 마네 선수의 백허그를 하면서 퇴장당한 이후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또 첼시 영입이 부질없나 라고 느낄 때쯤 리그컵 6대0 대승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적생 하베르츠 선수가 헤트트릭을 달성하고요. 나머지 베르나 선수나 티아고 실바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탄 첼시가 승리하지 않을까, 저희 에스버프는 원정팀 첼시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자, 다시 27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펼쳐지는 분데스리가 샬케와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샬케는 지난 경기 뮌헨을 맞아서 전반 3골, 후반 5골을 먹히며 그 숫자죠.
총 8골을 내주며 대패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샬케는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공격 패턴과 세트피스가 장점인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역시 같은 전술을 들고 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첫 경기가 미넨이었고, 그리고 그 경기는 솔직히 미넨에게 너무 끌려다녀서 이번 경기를 봐야 샬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샬케의 상대입니다. 베르더 브레멘, 헤르타에게 무려 4대1 대패를 당했죠. 브레멘은 지난 시즌 온전히 수비력으로만 강등해서 극적으로 살아났고요. 역시 팀 자체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역습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팀인데, 이게 또 역습이 빠르지도 않아. 득점력도 약해.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이선에서의 협력 수비도 안 돼. 이 답답한 모습에 일단 샬케에게 점수를 더 주지만, 역시 그 대패의 뭔가 아픔이 샬케에게 남아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S버프는 샬케와 브레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자, 이번엔 27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는 번리와 사우스햄프턴의 경기입니다. 일단 두 팀 다 부상 선수들이 좀 있어요. 번리는 제코케 선수, 그리고 구드문드슨 선수, 반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사우스햄프턴은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먼저 홈팀 번리는요, 지난 경기 레스터시티에게 4대2로 패배했지만 그래도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좀 강점을 보였고요. 사우스햄프턴은 사실 손흥민 선수의 4골을 맛있게 내준 맛집입니다. 하지만 사우스햄프턴은 또 장점이 많아요. 일단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이고요.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한 만큼 수비 라인을 늦게 올리는 탓에 토트넘 경기 때 손흥민 선수에게 4골, 해리케인 선수에게 1골을 내주며 5골을 내줬죠. 사우스햄프턴은 핵심 선수인 데닝스 선수가 고립되면 득점할 선수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두 팀 모두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선취골을 넣는 팀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S버프는 홈팀인 번리가 세트피스 강점이 있어 세트피스로 득점할 번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 27일 일요일 저녁 8시에 펼쳐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홈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는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핵심 센터백 존 이건 선수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비진의 불안함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아스톤 빌라 경기에서 수비와 중원의 중점을 두고 경기를 풀려 했으나 투토빈, 맥골드릭 선수와 버크 선수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측면에 스테반스 선수와 발독 선수가 눈에 띄고, 중원에 룬스트롬 선수가 공수 조율이 좋다까지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좀 장점이고요. 이어서 리즈 시절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개막원정에서 리버풀과 졌지만 잘 싸웠다. 4대3으로 패배한 후에 홈에서 4대3 승리를 합니다. 역시 꾸준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으로 정면 대결이 예상되고요. 리즈 유나이티드는 중앙 수비수 그리고 골키퍼가 무려 20살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팀이고, 그만큼 기동성과 활동량은 좋으나 경험이 부족해 마찬가지로 수비에 불안함이 있는 팀입니다. 총평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골키퍼 핸더슨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한 후 램스데일 선수로 대체했지만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존 이건 선수가 출전 불가로 수비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역시 수비가 불안하지만 공격력이 있는 팀이라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S버프는 일단 홈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조금 더 무게를 실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팀을 선택하셔도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27일 일요일 밤 10시에 펼쳐지는 손흥민의 토트넘 그리고 뉴캐슬의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4골 활약으로 5대2 대승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돔벨레와 케인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던 경기였는데 토트넘은 개막전에서는 좀 부진했지만 4-2-1 포메이션에서 4-3-3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면서 현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개막전에서 2대0 승리 그리고 이어서 리그컵 1대0 승리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는 듯 했으나 홈에서 브라이턴에게 3대0 대패를 당하며 약간 좀 팀 분위기가 수그러들었죠. 좌측의 생막시멘 그리고 루이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아마 그래서 프레이저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뉴캐슬은 수비가 빠르지 않아 손흥민을 필두로 뒷공간을 노리는 토트넘에게 고전할 것으로 보여 저희 S버프는 토트넘과 뉴캐슬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28일 월요일 새벽 1시에 펼쳐지는 프라이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 경기 바로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프라이부르크는 뭐 워낙 유명하죠. 이번 시즌 뭐 정우영 선수나 그리고 권창우 선수까지 있는 팀이라서 한국인들에게는 뭐 굉장히 그냥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냥 마음 가고 그냥 좀 관심이 가는 그런 팀인데 지난 경기 정우영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토토빈 페테르센 그리고 루카스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가 좋았고 그리고 또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정말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그런 플레이였고요. 또한 우리의 그 권창우 선수도 후반 교체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플레이가 좋고 압박이 강한 팀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즌보다는 조직력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볼프스부르크로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요 양쪽 풀백의 공격 가담이 좋고요. 중원 허리 라인의 밸런스가 좋고 특히 골문 앞에서 세밀한 플레이가 장점인 팀입니다. 물론 아직 이적해온 신입생들의 경기력을 봐야 하지만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경기 협력 수비가 좋지 않아 2골을 허용한 상황을 봤을 때 중원과 측면이 강한 볼프스부르크에게 고전을 예상해 저희 S버프는 원정팀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 9월 28일 월요일 새벽 3시에 펼쳐지는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의 경기 분석해드릴게요. 웨스트햄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일단 백5백으로 크로스와 세트피스 그리고 수비를 좀 중점으로 들고 나왔다가 아스널에게 2대1 석패를 당한 후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 들고 나왔으나 중원을 쉽게 내주며 2대0으로 패배. 지금 웨스트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상대 팀인 울버햄튼은요 핵심 멤버였던 디아고 조타 그리고 도어티가 현재 이적한 상황이고 카스토로 선수가 부상으로 선수단의 공백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히메네스 선수와 트라오레 선수가 건재합니다. 웨스트햄의 중원 그리고 울버햄튼의 중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웨스트햄의 라이스 수책 봉웬 이 라인보다는 울버햄튼의 중원 라인이 더 우세해 보여요. 그래서 저희 S버프는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의 경기 울버햄튼 원정팀 울버햄튼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